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조차R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매물대 응용 방법 저항선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은 박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에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하자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만 원, 300,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이 호가 하나당 600만 원씩 쌓이는 거예요. 600만 원씩.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가 계속 모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런 600만 원의 가격이 계속 모이면서 차후에는 결국 이거를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구간이 이제 매집됐던 구간인 거죠. 세력들이. 근데 반대로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는 경우는 어떤 이제 고점 라인에서 세력들이 이 박스권에서 물량들을 이제 털고 빠져나가는 구간이 이 박스권 이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볼 거고요. 매물대 설정을 해보시면은 종목명을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매물대 차트 누르시고 매물대는 일전처럼 30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색깔도 이제 본인 맞는 색깔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자,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매물대를 보시면은 요 구간이 여기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이거 제외를 하고 아래 구간으로 보시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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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대가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고 좀 바닥 구간의 매물대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 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높이 보면은 한 요 정도? 요 정도 가격대까지 이제 매물대를 보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차트를 한번 흐름을 보면은 자, 일단 이 아래 구간 매물대까지 완전 빠졌죠. 반등이 나왔다가 또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흐름에서 이 매물대를 지우고 그 다음 매물대를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구간대가 되겠죠? 이 정도 구간대. 근데 이 구간대는 이제 너무 높으니까 사실 여긴 지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 이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제 400만원인데 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지지, 그러니까 이 구간이 보시면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보면 이 300만원이잖아요. 이 300만원의 매물대를 지지하고 신고가로 간다? 이러기엔 좀 어렵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최소한 600만원대에 이런 식의 박스가 만들어지고 가는 게 흐름이 좀 안정적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구간 매물대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지우고 이런 100만원, 200, 300, 400, 500, 600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또한 요 정도 구간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박스권으로 간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고 매물대를 적용을 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요게 이제 꼬리가 달렸죠. 양봉의 거래가 터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빠졌는데 이거를 쫙 끌어올리면서 더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양봉이 이렇게 꼬리가 달린 모습이죠. 장 시초가에 빠졌다가 쫙 이렇게 끌어올린, 그러면서 이 바닥 구간의 거래가 터지면서 그 매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끌어올린 게 이 양봉의 거래가 터진 거겠죠.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이제부터 또 거래가 터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매물 소화 흡수한 게 맞아요. 근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매물을 한번 소화 흡수한 게 맞고, 그리고 또 한번 깨버린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직전에 이 호가 공백 라인까지. 호가 공백은 제가 이제 전에 영상 올렸으니까 그걸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매물 소화를 직전 저점을 깨면서 다시 한번 또 거래가 터지면서 또 매물 소화를 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제 산 게 맞아요. 이렇게 사서 올린 게 맞지만 이후에 한 번 더 깨고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자 그러면 이제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100만원, 200, 300, 400, 500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빠지면 600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바닥으로 간다기보다는 좀 상위의 매물대를 체크를 해서 차트를 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이제 매물대를 보면은 요 라인이잖아요. 상위 구간이 이제 하위 구간이 여기인데 요 라인 매물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좀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온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제 제대로 매물을 소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구간이 잘 보시면 한번 100만원, 200만원, 300, 400, 500, 600, 이제 700으로 가는 거예요. 700. 한마디로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려줄 의향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래가 터지고 눌러주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0만원, 200, 300, 400, 500, 600, 700.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첩이 중요하다. 그리고 차후에 이제 빠질 때도 이런 구간에서는 최소한 한 번은 반등 나올 확률이 좀 높다. 하지만 이제 저번에 낙폭과대 시간에서 NC소프트 차트를 봤듯이 확률이 높지만 진짜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다 깨지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반등이 나왔지만 차후에 또 내려왔다 해서 다시 반등이 아니고 여기서는 매매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를 알아봤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여기도 1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빠질 때도 차후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박스를 이루면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돼서 올라가는 거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갔으면은 결국 100만 원이기 때문에 깨지면 또 100만 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는 또 이제 600에서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물론 반등 안 나오고 깨질 확률도 있다. 하지만 반등 나올 확률이 있고 차후에 또 눌리면은 여기서는 매매하면 안 된다. 한번 이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반등 자체는 여기서 이 매물대까지 반등하는 건 아니다. 기술적으로 반등이기 때문에 조금 반등 나오고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가려면은 결국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또 600, 700의 매물대를 형성해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 매물대 라인까지 여기가 이제 1차로 저항 구간이 되겠죠. 차익 실현 좀 하고 지켜봐야 되는 구간.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면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아니에요. 카카오의 주간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주간 차트에서 매물대 30으로 설정을 했고요. 아까 일간이랑 달라서 이 설정 색깔이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2011년도예요. 2011년도에서 2012년도다. 이 차트의 주간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매물대가 요 구간에서 좀 두텁게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은 얇고, 그리고 요 구간을 이제 깨지고 내려가면은 요 구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 차트죠. 그래서 이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매물대 구간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매물대 구간까지 좀 더 빠지고요. 계속 매물대 쌓이죠. 이 구간에 쌓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라인을 점차 이제 돌파할까 말까 이제 이런 흐름인데, 이후의 흐름 또 보시면은 결국 매물대 거의 최저점까지 빠졌어요.
추세는 돌파 못했죠. 추세는 돌파를 못했다. 최저점까지 빠졌다. 거래가 바닥권에서 좀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 돌파가 나왔죠. 거래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후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 매물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소화 흡수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직전 고점까지 아예 돌파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또 매물대 체크를 해보면은 자, 매물대가 여기서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요 구간, 그 다음에 요 구간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 라인대를 한번 색깔을 칠하고 이후의 흐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의 흐름을 좀 보면은 이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주간 차트고 굉장히 이제 큰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이 구간 추세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래가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차 라인을 이탈했다가 쌍바닥 만들고 좀 반등이 나왔고요. 이후에 또 흐름을 보면은 자, 다시 빠졌죠. 그래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라인까지 빠지고 여기까지 빠졌죠. 3차 라인 완전 이탈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는 흐름이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중요한 건 추세를 또다시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후의 흐름을 쭉 보시면은 다시 이제 거래가 실려서 확실하게 올려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다시 매물대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제 빠지면 600, 그리고 70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매물대를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심 가격대가 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바닥 가능성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박스권을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일곱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강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흐름이 완전 박스권을 만들면은 여기서 빠져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잠깐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훅 빠지고, 이 바닥 구간에서 조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 추세를 좀 돌파하는 거래가 살짝 실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보면은 자, 다시 상단으로 올라갔죠. 이제는 또 다시 매물대 설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일곱 번째잖아요. 100, 200, 300, 400, 500, 600, 600, 이제 700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지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많이 빠져도 요 라인에서는 반등 나오겠죠.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딱 좀 고점 돌파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라인권 매물대권을 지울게요. 그냥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제 매물대 빠졌지만 그 다음 반등 나온 모습이 보이죠.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딱 요 구간의 매물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좀 큰 흐름 속에서 이 박스 구간의 매물대를 좀 보면서 보는 게 낫겠죠. 이후에 이제 흐름 보시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매물대가 여기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 정도에 쌓여 있고 여기 쌓여 있고, 그리고 매물대는 무조건 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박스권을 만들 때는 일부러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어도 깨고 전저점 근처까지 좀 빠졌다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100만원, 200,
300,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돈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매집을 한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간으로 봤잖아요. 하지만 이걸 또 일간이나 분차트로 봤을 때도 이런 흐름이 되게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진짜 잘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시면 또 신기한 게, 잘 보세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게 100, 200, 300, 400, 500, 600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여기 100, 200, 300, 400, 500, 600 한 다음에 깨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100, 200, 300, 400, 500, 600. 그럼 결국 이 라인은 600, 600 그러니까 이제 12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이 굉장한 지지대가 되는 거죠. 1200에 이제 지지되니까 이 구간이 확실한 지지대가 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단순하게 박스 하면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하나 두 개가 생긴 강력한 이제 어깨, 헤드앤숄더 이런 느낌으로 어깨 구간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하나의 박스가 됐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누군가는 자꾸 여기 가격권에서 매집을 한 거예요, 다. 물론 뭐 고점에서 다 매집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올렸다가 빠질 때는 이제 계속 싼 가격으로 계속 샀겠죠. 그래서 이 구간도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올라간 거잖아요. 이걸 크게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 이게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작게 축소를 해보면 요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작은 흐름 속에서도 만약에 일간 차트로 보면은 이게 이 모양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일간 차트로 보면은.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띄고 결국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런 100, 200, 300, 400, 500, 600 똑같이 이런 1200 라인이 생겼기 때문에 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물대 지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아두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월간이나 주간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이거는 이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지지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구간 얼추 100%알 수는 없어요, 가격을. 하지만 요 구간권 이제 중심 가격대 이하로 빠졌을 때는 최대한 싸게 분할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주간 차트라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일간 차트로 잠깐 이것만 확인할게요. 여기서 2014년 2월 24일부터 5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확인을 해볼게요. 2014년 일간 차트로 보시면은 자, 2014년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예요. 이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매매하기 어려워요, 사실. 여기서 이게 확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데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거기다 거래도 뭐 그렇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니고 완전 역배열에 막 흘러내리고 막 더 빠질 것 같고.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장기 하락 흐름 속에서 여기서 누가 매수해요? 근데 이제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좀 매수해볼 만한 정말 좀 좋은 매물대 확실한 지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다. 이걸 아셨으면은 여기서 분할로 매수하고 장기 투자자는 쭉 들고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장기 투자자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이 구간 거래가 됐고 이걸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구간이 좀 지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장기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여기서 무서워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있는 거죠. 이런 박스권의 라인이 형성된다는 걸 봤으면. 더군다나 이 구간이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해 볼 만한 기회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매물대 응용 방법 박스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차트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